네, 봉준호 감독님 나와주세요. 저희가 잠깐만 인사를 먼저 드릴게요.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계속해서 부활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지금 보셨거든요.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관객분들께 먼저 감독님께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오다 보니까 바깥 날씨도 차가 좋은데 컴컴한 극장에 와서 이렇게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미키 17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관객과의 대화를 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가장 마지막 이렇게 좋은 이벤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부터 18까지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 미키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미키 19로 다시 태어난다면 그 미키 19가 청각장애가 되었어도 미키는 미키일까요? 그 두 개가 궁금합니다. 뭐 1년, 2년 산 게 아니라 짧고 굵은 삶을 살았는데 그 와중에 또 캐릭터의 어떤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여기 대사에서는 not job이라고 나오는데 번역하면 또라이, 그야말로 완전 또라이 캐릭터고 분노 조절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이 친구가 분노할 만한 것에 분노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그게 너무 막 이렇게 무조건 죽이자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과격하고 그래서 문제였던 거지, 사실 분노할 만한 것에 하고 있었던 거고, 이 친구가 되게 짧고 굵은 인생이지만 점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처음에는 또라이로 등장을 하지만 뒤로 갈수록 그 큰형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17을 보호하려고 해도 그 분기점이 있죠. 그 방에서 막 싸우다가 이제 너 그래서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뭐 Thanks for the dinner, 그 저녁 식사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와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서 너 이 바보 같은 뭐 막 이렇게 너 그거밖에 안 되냐고 막 했지만 거기서 이제 숨을 가다듬고 미키 18이 네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화면에 있는 마크로파로 가리키면서 죄를 죽이자. 그래서 그 여전히 그 죽이자 집착에선 못 벗어났지만 이제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시퀀스 보면 이제 감옥 시퀀스 같은 경우도 이제 스티븐 연이 전기톱 들고 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난동을 피울 때도 이제 차라리 나를 하라고, 내가 나를 이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큰 형의 느낌, 보호자의 느낌으로 점점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전체 상황을 이제 마침내 모든 상황을 돌파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18이. 그리고 짧고 굵은 삶이었지만 이제 18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17이. 그리고 그 악몽신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원래 이제 악몽 꾸면 항상 너무 무서웠는데 이번에는 안 그랬다. 18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자기는 그 생각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악몽에서 탁 그 토니 콜레트 캐릭터를 물리치고 악몽에서 딱 깨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비록 짧고 굵은 삶이었지만 18이 남기고 간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17은 이제 영원히 그냥 17 또는 미키 반스인 거죠. 더 이상 출력을 안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어떤 삶에 되게 중요한 분기점에 18이 있었던 거고,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른 미키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다 이 미키 18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을까, 그냥 좋게만 생각하면은. 그래서 18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미키가 완성되는, 또는 원래의 미키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미키 반즈로 자막이 뜨고 딱 끝나잖아요, 라스트에. 그래서 미키 반즈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고, 뭐 무슨 엄청난 능력, 뭐 초능력, 또는 뭐 남들이 못하는 특별한 뭘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지만 유별나게 착한 친구였죠. 그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미키 반즈. 그래서 그게 착하다라는 게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본질인데, 미키의 여러 복잡한 길을 거쳐서 그로 되돌아간 것 같아요. 그 되돌아가는데 결정적인 큰 역할을 해준 게 이제 선물처럼 나타났던 이제 미키 18이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미키 19가 청각장애인으로 출력이 된다면 어떨까? 네. 출력 즉시 수화부터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장애인의 날에 미키 세븐틴을 만든 세계적인 감독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직접 이야기해주는 영화의 세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봤고요. 감독님 그 로버트 패틴슨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후반 작업 과정에 감독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이 영화를 만드는 게 747 비행기를 1인치짜리 활주로에 착륙시키는 것 같은 기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로버트 패틴슨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착륙이 잘 좀 된 것 같은지가 저의 마지막 질문이면서 오늘 관객분들과 함께 했던 소감을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영화가 좀 이상해요. 이상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혼자서 그런 뭐 1인치 활주로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뭐 옆에서 봤을 때 굳이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근데 이상하다는 게 꼭 무슨 유세는 아니지 뭐. 그러니까 좋은 이상함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항상 새로움으로서의 이상함, 또는 모험을 꺼리지 않는 것으로서의 이상함, 뭐 이렇게 좋은 이상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고요. 어쨌든 미키 17을 놓고 이제 여러분들과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저로서는 아마 관객분들과 직접 얘기하는 게 오늘 마지막이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또 열심히 애니메이션 영화를 매일같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2027년에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25년인데 내년은 그냥 건너뛰어야 되네요. 내년을 건너뛰고 2027년까지 봉준호 감독님의 신작을 기다려야겠습니다. 관객과의 대화는 사실은 봉준호 감독님처럼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또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 관객분들이 계셔서 완성이 될 수 있는 행사거든요. 오늘 이 좋은 날씨에 어두운 극장 안으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짧지 않은 영화를 보시고 또 긴 GV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은 질문 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